Welcome back.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래머홀릭 어느덧 15강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래머홀릭이 총 30강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반쯤 달려왔습니다. 제가 봤던 우리 수험생들은 아주 멋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엔 열심히 걷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완강 못하는 친구들 많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자위하기 시작하죠. 이 정도면 됐어. 너 분석 하나도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 어느 정도 구별도 할 수 있는데 뭐 괜찮아 이제 그만 하면서 점점점 여러분들 기력이 조금 쇠해지고 자기의 목표치도 달성을 못하고 중도 포기하고 이러는 친구들도 계시겠죠. 아니요. 이왕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OT에서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멋들어지게 완강하자. 그러면 내가 이 교재 머릿속에 한 통에 다 집어넣게 해줄게. 엉켜져 있는 거 실타래 다 풀어볼게. 잘못 알고 있었던 어법 오늘도 역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잘못 알고 또 있던 어법이 있다면 그것도 해결해 줄게 하면서 달려왔으니 고작 15시간 남았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중에 뭐 15시간이면 이제 남아있는 게임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뭐 열심히 끝까지 완강하는 우리 현명한 수험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저도 받는데요. 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트레스의 유일한 해소법이 저는 술을 잘 몸에서 안 받습니다. 술 잘 안 좋아합니다. 노래방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에 막 노래방에서 막 떨어지게 막 큰 목소리로 노래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저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전 미친 듯이 수업합니다. 막 오히려 더 몰입해서 막 학생들에게 없던 예문까지 더 만들어서 막 수업하고 나면 그 순간만큼 다 잊어버리니까 또 성취감에 오늘 하루 멋있었어 이러면서 끝내거든요. 혹은 어울리진 않겠지만 저 또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화초를 가꿉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저의 목소리에서 막 나의 포스에서 과연 제가 집에서 화초를 키워 물을 주고 네 그렇습니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모든 방법들이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다시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제가 왜 우리 수험생들 마음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19년, 20년, 21년을 제 인생에서 우리 수험생들과 같이 살았던 시간입니다.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방이 많아? 노래방, 찜질방, PC방 한 달이 걸러 하나가 나와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늘 노래방, 오늘 PC방 이러면서 딴 데로 셀 수도 있죠. 19세, 20세 얼마나 꽃같은 나이인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춤도 좀 배우고 싶고 화장도 좀 이쁘게 하고 싶고 남들 한다는 소개팅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다 억눌러 가면서 그냥 수험 생각만 해야 하니까 힘들죠. 제가 봤을 때 공부를 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필기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내 얼굴만 칠판만 봐. 대신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1시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게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바꿔서 공부만 하라고 한다면 그건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19세, 20세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을 친구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책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문제만 풀고 이러면 공부만 하는 건 힘들죠. 그렇지만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 모든 짓들은 다시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죠.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면 열심히 막 목소리 높여가며 목청 높여가며 노래를 막 부른다? 그 순간만큼은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줄 알고 그리고 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막 주인 아줌마한테 없던 애교도 막 부려고 아주머니 5분만 더 주세요 하면서 막 신나게 놀다가 밖으로 나오면 허걱 다른 친구들은 뭐라도 했을 텐데 난 오늘 아무것도 못했네 하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다시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불행하지만 그리고 힘들겠지만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가장 안 받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D-Day가 없이 끝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힘듭니다만 여러분들한테는 늘 언제나 D-Day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15강 절반까지 왔다고 했죠.
지금까지 왔던 여러분들도 아주 토닥토닥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15강도 그냥 조금만 더 힘내서 가면 되는데요, 뭐. 우리한테 목적지가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15강 동안 싫은 소리 한 번 안 내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똑같은 목소리 톤으로 또 살짝 미소 지어가면서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수업 분량이요. 감정형용사 그리고 분사 총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15강 마지막으로 분사 시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단문 연습 풀고 이러면 끝날 텐데요. 오늘 수업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 나중 리뷰 한번 복습하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점 뭔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쫙 써놨는데요. 각설하고요. 우리 현재의 위치 이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사를 여러분들한테 참 경우의 수 많이 나눠가면서 제가 설명했어요. 그쵸? 분사는 6가지로 나눌 거야 했죠? 그 중에 3가지를 지내왔습니다. 분사, 분사구문, 그리고 부대 상황. 일단 형태부터 한번 갑시다. 분사는 제가 다시 돌아올 거야 했는데 분사가 형태는 우리가 정리는 했지만 사실은 수능 문제에서 제일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형태요? 명사 다음에 ing pp요. 혹은 ing pp 다음에 명사예요.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한다면 얘는 수식 받는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사구문 얘는 딱 보면 티납니다. 커마로 연결된 문장이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나 pp 구문일 겁니다. 그러면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죠? 네, 분사구문은 생략된 주어. 봐봐. 지금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멋지게 잘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분사구문도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략하지 못하는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것도 있었고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완료 능동분사구문 having pp, 완료 수동분사구문 having been pp 뭐 이런 거 많았어요. 그쵸? 그 다음 부대상황이에요. 부대상황 사실은 분사구문과 똑같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혹은 그 두 문장이 동시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인 것도 맞다. 그러나 부대 상황은 형태만 달라서 with, 목적어, ing, pp 형태를 갖는다.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면 목적어가 능수동을 결정한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틀리셔서 제가 얘를 뭘로 가정하라고요? 네, 멋있습니다. 주어로 가정하시고 능수동 찾기를 해야 한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이제 분사 6가지 중에 3가지를 정리하고 왔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가 뭐냐면요. 나머지 분사 중에 감정형용사 4번째 갈 거고요. 지각이나 사역이나 지각, 사역 해서 6가지 분사의 정리가 모두 끝날 참입니다. 근데 지각이나 사역은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 교재를 41페이지를 펴놓으실래요? 41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우리 약속했던 것처럼 또 펜 내려놓으셔야죠. 또 칠판만, 얼굴만 보고 설명 듣는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오늘 이제 4번째 여러분들과 감정형용사를 설명할까 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제가 우리 3가지를 정리했을 때 첫 번째 분사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게 아마 문법책에 보면 다른 어법책에 보면 한정분사라고 써 있을 때가 있단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용어는 차치하고 그냥 우리끼리는 이제 이 한정분사 즉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를 분사구문은 뭘 수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 문장식 주어 없고 ing pp잖아요. 부대 상황도 뭘 수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만 뭔가를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 받는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얘를 그냥 우리 한정분사라 부르지 말고 수식하는 거 그냥 우리끼리 분사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저저번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오늘 제가 감정형용사를 설명할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어법책에는 감정형용사를 서술분사라고 하면서 써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분사입니다. 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다 똑같이 ing, pp 들어가는 분사의 종류예요.
똑같은데 얘는 말이지.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아이였지. 그래서 한정한다 라는 말을 붙였다면 서술분사는 뭘 수식하지 않아. 그냥 지가 단독적으로 와. 그래서 그냥 서술 형용사라고 불러. 즉 서술 분사라고 불러요. 근데 그 문법 용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으니 그냥 저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보기 좋게 그냥 우리 수식하는 걸 분사라고 하고 나머지 이름은 감정 형용사라고 붙일게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또 어법 문제, 어법 교재 혼자 보다 보면 한정 서술 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럴까 봐요. 자, 감정 형용사가 뭘까? 여기다가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의 단어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아무거나 다 불러볼게요. bore, 지루하다. 지루한 건 뭐 무슨 판단이 아니잖아. 뭐 이런 사실이 아니고 그냥 지루하다 감정, tired, 피곤하다, 실망이야, disappoint 이런 거 감정. 또 뭐가 있을까? frustrate, 좌절하다, shock, 쇼킹하다 뭐 이런 거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얘 주어 다음에 여기에다가 ing 쓸래, pp 쓸래? 요거 아니요. 어차피 우리 지금 분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감정 형용사도 ing냐 pp냐 하면서 나오겠죠. 여기에 ing 쓸래, pp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묶음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혹은 어떻게 설명할 때 우리 친구들이 나는 사물이면 ing를 쓴다고 배웠어. 나는 사람이면 ed를 쓴다고 배웠어.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면 ed를 쓰고 사물이면 ing를 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또 하나는 ing, pp가 나오니까 능수동을 결정하겠죠. 누가 결정하냐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얘가 결정합니다.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합니다. 주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ing고 주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pp가 될 겁니다. 근데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수험생들 중에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지적질을 했습니다. 자, 뭔 소리냐? He is boring, bored. 그는 지루하다 이랬어요.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면 일이 써야 돼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니. 그러니까 he's bored, 얘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장에 he's boring, bored 둘 다 쓸 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얘가 능수동 결정한댔죠. 얘가 능수동을 결정하는데 얘가 만약에 ing를 쓴 거면 지루함을 그냥 주는 사람인 거야. 이거 뭘 해도 썰렁하고 뭐 얘기해도 되게 재미없고 그냥 지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짓이 능동이니까 he's boring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수업이 지루한 거야. 선생님 말도 막 재미가 없고. 그러면 he's bored. 그는 지루하게 되었다. 수동의 pp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어법 문제가 안 나오겠죠. 얘 단독으로는. 왜? 둘 다 답이 되니까. 문맥이 있겠죠. 분명히. 뭐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가 지루하게 됐다라고 하는 뭐 수동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인데 되게 재미없다. 그래서 boring이라든가 뭐 문장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독해 지문이 요 자체로만 보면 둘 다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중에 주어가 사람이면 id야. 주어가 사물이면 ing야. 주어가 사람이면 ed야. 이렇게 알고 있는 어법 배경 지식은 잘못된 거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또 다른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The movie is interesting. 그러네. 여기다 하나 추가로 써야겠네. interest, 흥미롭다. 이것 역시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The movie is interesting 쓸래, interested 쓸래 요랬어요. 그럼 요렇게 있다고 치면 딱 보고 여러분 제가 분사 나누는 6가지 중에 나머지 것들은 다 눈에 띄어 그랬지. 분사가 눈에 제일 안 보여 그랬었죠. 분사라면 이쪽으로 오세요. 분사구문이라면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 문장식에 주어 없고 ing, pp니까 딱 보면 분사구문이지 않다니까요.
부대 상황 위드 목적어 ing, pp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딱 보면 티 난다니까요. 감정 형용사 딱 보면 티 나요. 제가 지금 칠판에 썼던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ing냐 ed냐 이걸 물어보면 다 감정 형용사예요. 그러면 감정 형용사라면 지금 말했잖아.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니. 다시 올까요? 그러면 주어가요. The movie. 참 영화가 흥미롭다. 뭐 무슨 인터스텔라가 됐든 어벤져스가 됐든 영화가 참 재밌다. 그러면 아까 사물이니까 ing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어가 하는지 영화가 우리에게 흥미를 줘요? 흥미돼요? 흥미를 줘요. 능동에 ing를 쓰시는 게 맞아요. 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상한 게 있네요. 뭐가요? 사실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쓰신 요 단어들이요. 이거 동사 아니에요? 네. 원래 동사예요. 다. bore, 지루하다, tired, 피곤한, disappointed, 실망스럽다, frustrated, 좌절시키다. 다 동사예요. 근데 왜 이거 감정 형용사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좋은 지적 질문입니다. 자요.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문장에 본 동사가 있죠. 이지 있습니다. 비동산 대표적인 몇 형식이라고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라 배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물론 비동사가 일형식도 가능합니다. 그땐 제가 존재의 의미,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면 일형식 가능하다고 했어요. 원래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그러면 얘가 주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여야 해요? 네, 보어 자리여야 해요.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뭐라고 배웠을까요? 네, 명사나 형용사라고 배웠어요. 명사는 어떨 때 쓰기로 했을까요? 다 이어진다고 했지, 어법. 왜 이렇게 따로 배우는 게 없다니까. 자, 명사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면, 형용사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영화가 재밌다는데 직업 신분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필요해요. 감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근데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nterest, disappoint, frustrate 이런 것들은 다 동사다 했어 얘들아. 그런데 한 문장엔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거든. 얘 본동사 찾았거든. 근데 얘를 또 동사를 만들면 안 되잖아.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걸 뭐라고 했지? 또 멍?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걸 우린 다 분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정 형용사도 분사의 일종이에요. 이 동사를 interest라고 하는 동사를 ing냐 pp냐를 갖다 붙여서 형용사화 시킨 것. 그게 분사죠 뭐. 그래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화 아름답게 안착시켜서 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묶음들을 감정 동사라고 하지 않고 감정 형용사라고 했던 건 기본 동사들의 ing, pp 형태를 묶어 형용사화 시켰기 때문에 즉 분사화 시켰기 때문에 감정 형용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오케이. 제가 예문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같은 자리에 people think the movie moving 또는 moved 요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영화 참 move 움직이다라는 뜻 말고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요. 자, 사람들이 생각해 그 영화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다 했어요. 그럼 딱 봐도 여러분들아 지금 딱 봐도 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라니. 그래서 이게 감정 형용사 딱 보면 티나요. 아,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ing 쓸래 ed 쓸래 물어보면 다 감정 형용사구나. 그러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지?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영화가 감동적이에 감동을 준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럼 주어 찾아가 봐요. 네, 주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화에 감동을 줘,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당연히 무브들을 동그라미를 치겠죠. 그래서 또 나는 수험생들이 싫습니다.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해서 제가 찾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영화에 감동을 주는 게 감동 받는 PP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요? 라고 물으신다면
본동사, people, 주어, 영화를 생각한다. 영화가 감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영화가 감동적인 거니까 여기가 목적 보호 자리죠. 목적 보호 자리는 항상 누구랑만 상관관계를 갖는 자리입니까? 목적어랑만요. 근데 제가 목적어와 목적보호는 벌써 몇 번째예요.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술의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얘가 주어 동사의 관계라고요. 즉 얘의 주체는 저기 진짜 주어가 아니고요. 목적어와 목적보호 얘예요. 그럼 영화가 감동을 줍니까? 감동 받습니까? 영화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정답이 moving입니다. 허거. 그러면 선생님, 감정형용사가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신 거군요 라고 하는 게 감을 잡으셨어야 해요. 뭔 소리냐? 다시 써줘요. with 목적어 ing pp 할 때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했습니다. 근데 애기들아 너 이러면 자꾸 틀릴 거야. 왜냐하면 얘하고는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거든. 그러니까 목적어를 주어처럼 가정하고 다시 풀어야 해 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의미상의 주어, 문법적으로 목적어인데 의미상 주어라는 소리였어요. 그걸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여지까지 이 경우의 수들을 다 나누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감정형용사,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에 ing 쓸래, ed 쓸래? 딱 보면 감정형용사인지 눈에 튀어요.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는 거 맞아요.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는 거 맞는데 이게 혹시 오형식이라면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 즉 얘처럼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인지 다시 따져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 의미상 주어가 능수동 결정이라고 말해야 다 맞아떨어져요. 다시. 이 자리는 진짜 얘가 주어 자리거든요. 주어밖에 없으니 얘가 능수동 결정하면 돼요. 여기 문장 전체 주어는 얘가 맞거든요. 그런데 의미상의 얘에 대한 주어는 목적어와 목적보호라 얘가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위 말하면 골탕 먹이는 어법 문제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일관성이 없게 하니까 그거 해석했다가 말았다가 어쩔 땐 주어 찾았다가 어쩔 땐 목적어 찾았다가 제가 왜 분사가 복잡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리고 각각의 분사, 이름은 다 똑같이 분사지만 분사, 분사 구문, 부대 상황, 감정 형용사 얘 따라서 능수동을 결정하는 아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다 찾아갖고 오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번째 감정 형용사 설명 끝났습니다. 일단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혹시 근데 오형식 목적어와 목적 보호라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정해서 얘가 능수동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쯤 다시 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인 적 있습니다. 뒤에서 아마 우리가 풀어볼 시간이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 지각동사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장의 형식 편에서 배운 거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데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만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 자리에는 ing도 올 수 있고요. 이 자리에는 pp도 올 수 있습니다. 누가 능수동 결정합니까? 목적어가 제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쓸 거다.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가 좀 많으면 ing가 올 거다. 수동이면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pp가 올 거다. 그런 얘기 했어요. 자, 근데 애기들이 선생님 동사 원형인지 ing인지 능동인지 능동 진행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건 내가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험 문제는 능동 쓸래 수동 쓸래가 나오든지 ing 쓸래 pp 쓸래 분사니까요. 이게 나오든지 할 거다 했죠. 제가 이제서야 설명할 수 있네요. 왜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했는지 알아요? 지각동사도 오형식이에요. I saw you dancing 뭐 이런 거. 나는 보았다 너를 네가 춤추는 걸. 목적어와 목적 보호 자리니까 얘는 항상 누구랑만 상관관계가 있는 자리, 목적어랑만 상관관계가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적어를 주어로 보고 얘가 하는 짓에 따라 능수동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예전에 배웠던 거니까 정리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각동사에서도 분사가 등장했던 거죠. 마지막 6번째 가봐요. 6번째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옵니다. 기본적으로 get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 하는 시가 능동이면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다 했지만 어쨌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ing는 안 옵니다. pp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냐면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 아까 말한 대로 목적어 하는 짓이 능동일 때 get 동사는 반드시 투부정사를 쓰고 help 동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깍두기 동사다. 그런 얘기했던 거 복습 많이 하셨으면 기억하셔야 해요.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pp를 쓴다. let 동사는 수동 목적어를 잘 쓰지도 않지만 쓴다면 BPP를 쓴다라는 예외도 있었습니다. 물론 분사편에서 얘가 ing냐 pp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사의 일종이 능동, 수동을 다 따져야 하는 경우의 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6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이건 간략하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 몰라. 분사 6가지 종류를 머릿속에 쫙 정리합니다. 정리하기 전에요. 얘도 이제서야 제가 얘기할 수 있네요. 사역동사예요. 얘도 5형식이었어요. 나는요 시킵니다. 우리 아들을 차를 고치라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쓸래, pp 쓸래 뭐 이런 거예요. 목적 보호는 누구랑만 상관관계 있어요. 내 목적어랑만요. 그래서 목적어랑만 상관관계 있는 자리에서 얘가 다 능수동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했던 게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분사 6가지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한 곳에다가 정리를 할 거예요. 첫째, 분사. 또 똑같은 거 또 쓰는 거야. 우리끼리 정리하려고. 형태, 눈에 딱 띄게 요약 정리만. 명사 다음 ing, pp. ing, pp 다음 명사. 사실은 이걸 한정분사라고 부르는데 모르겠고 우리끼리 분사라고 약속을 짓자. 분사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면 수식 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 됐죠? 쓸까요? 수식 받는 명사가 능수 결정한다. 두 번째 분사 구문. 딱 보면 티난다. 딱 보면 티나는 이유가 분사는 제가 형태가 안 보이니까 설명할 게 아직 많다고 했고요. 자, 분사 구문 형태.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나 pp로 시작한 문장일 거다. 그런데 이 분사 구문은 딱 보면 티나는데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지? 누가 능수동을 결정한다?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왜 생략됐냐? 일치해서. 그러면 생략되어 있던 주어 뒤에 있는 똑같은 주어 찾아갖고 와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면 된다. 됐죠? 세 번째 엄마야. 세 번째 부대 상황 같습니다. 부대 상황의 형태. 딱 보면 얘도 티납니다. with 목적어 ing pp. 아니 우리가 분사니까 ing pp는 어디 가나 다 들어붙어 있어. with 목적어 ing pp인데 얘는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근데 아마 이러면 우리 수험생들 자꾸 틀릴걸? 주어로 다시 가정하고 능수동 풀어봐. 그러면 안 헷갈릴 거야. 됐어요? 네 번째 경우의 수 가요. 감정형 형사 갑니다. 감정형 형사는 형태가 따로 없이 여러분들이 딱 보면 티나. 뭐 형태 적어달라면 적어줄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감정 동사들에. 그 감정 동사들 아무거나 예를 들면 bore, tire, frustrate, disappoint, 아니면 shock, interest 이런 동사들이었어요. 이런 감정 동사에 ing 쓸래, pp 쓸래 요렇게 묻는 형태. 그러면 누가 능수동을 결정한다고 했냐?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그런데 혹시 5형식이라면 목적어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형식 잘 판단해. 괜찮아요? 5번째 경우의 수 지각. 6번째 경우의 수 사역.
이건 제가 따로 이렇게 선생님 딱 보면 티나요? 네. 동사들을 알잖아요, 우리가. see, hear, watch 이런 동사들. 사역동사 알잖아요. let, have, get, make. 내가 왜 문장의 형식에서 그렇게 동사들을 암기하라고 했게. 얘도 보면 딱 보면 티나요. 그래서 각각 누가 능수동 결정해요? 다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냥 나 편하려면 내가 못하러 이렇게 목을 쉬어가며 나 편하려면 얘들아 다 ing, pp 나오는 거 분사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능수동 결정해 라고 하면 아주 쉽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우리 애기들이 많이 틀려서 제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면 훨씬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딱 보고 일단 출제자가 뭐 묻는지 경우의 수가 나눠지니까 보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좀 고생스럽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해냈네요. 되셨어요? 책 보실까요? 자, 교재 41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41페이지 감정형용사 있는 부분이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ing나 또는 pp를 붙여서 형용사화 시킨 구문. 그래서 감정동사에 ing, pp 형태 있죠? 그럼 또 돼지꼬리 날려야죠. 누가 능수동 결정해요? 주어가 능수동 결정. 이렇게 쓰셔야죠. 오형식이라면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5번째 능수동을 따져야 하는 경우. 그래서 6가지를 만든 거예요. 분사, 분사 구문, 부대 상황, 감정 형용사, 사역동사, 지각동사. 각각 능수동을 결정하는 모든 양상이 달랐어. 그럼 선생님 오늘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 분사의 오류도 총정리하러 가야 합니다. 그건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분사 오류 총정리 필기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먼저 지금은 42페이지 또 펼쳐놓으실래요? 42페이지 펼쳐놓으시고 4번째 얘는 안 쓰셔도 되죠. 칠판도 잡지 마세요, 감독님. 여기서부터 감정형용사부터 필기 쫙 해나가시고 처음엔 마지막에 완성된 6개의 분사구문 능수동 결정하는 거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필기하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제 43페이지 단문 연습을 풀까 합니다. 근데 단문 연습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거 문제 15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맛배기로 한 5개 정도만 문제를 풀까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뭘 묻는 거야 라고 하는 연습만 시킬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사의 오류 총정리까지 약속했던 그 녀석까지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 단문 연습 풀 거고 다음 시간에 제가 수능형 실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료실에 보시면 16강용해서 제가 수능형 실전 연습에 대한 자료 올려놓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 분량으로 올려놓은 자료실에는 일부러 우리가 현재 배웠던 것까지만 그러니까 뭐 그게 분사 당연히 있을 거고요. 문장의 형식이나 태나 시제나 우리가 배운 게 있는 것들만 일부러 수능형 문제로 제가 다 만들어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문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쯤 되면 분사까지는 배웠으니까 거기 부분까지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습 다운받으셔서 해보시면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문제풀이 방법도 설명할 건데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우리 친구들이 1번에 3번, 2번에 1번 이렇게 체크하는 거 진짜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왜 단문 연습 풀 때도 뭐 물어보는지 각각 옆에다 다 써? 이런 연습 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능형 실전 문제 제가 16강 자료실에 올려놓은 거 다운을 받으시면 문제 옆에다가 각각 1번은 뭐 물어본 것 같아? 그 사역동사. 2번은 시제 묻는 것 같아. 3번은 이게 태 묻는 것 같아. 4번은 가정법 묻나 봐.
5번은 자동사인데 목적 없는데 이거 수동태 안 되는 거 이런 거 묻나 봐. 각각 뭘 묻는지를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 다 써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실전 문제 풀 텐데요. 68페이지부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능형 기출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내 말은 1번의 답, 정답 4번 이렇게 꼴라당 체크하는 거 난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맞고 틀리는 건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뭘 묻는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그 과정을 익히기 위해 1번은 직역동사, 2번은 시제, 3번은 태 물어봤구나, 4번은 사역동사 구문이었구나, 5번 부대상황 물어보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걸 각각 다 써가지고 오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건데요 뭐. 아니면 선생님 전 도저히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네요. 빈칸으로 오셔도 됩니다. 제 말은 적어도 옛날처럼 1번의 느낌 3번, 2번의 느낌 2번 이렇게 체크해 오시는 말라고 한 거예요. 뭐 묻는지, 왜 밑줄 있는지, 왜 박스 있는지 적어도 생각하셔서 예습한 채로 다음 보충자료 다운 받으셔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단문 연습 몇 가지만 풀겠습니다. 확인합니다. Entering 또는 enter the shop, I looked around and bought many beautiful things. 가게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둘러봤고 아름다운 예쁜 것들을 샀대요. 뭘 묻는지부터 찾아야죠.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우리가 분사 배웠잖아. 다 ing, pp니까 뭐 다 분사겠지. 근데 분사 중에도 그 6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야죠. 딱 보니까 얘 너무 티나는데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요. 문장 시작에 주어 없는데요. 그리고 ing 쓸래 pp 쓸래 했는데요. 1번 옆에다는 분사 구문이라고 써두셔야죠. 뭐 묻는지 자꾸 이런 확인 연습을 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분사 구문. 생략된 주어. 나 찾으십시오. 내가 가게에 들어가죠. 들어가. 능동이니까 ing 쓰셔야죠. 원래 enter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형태로 쓰겠죠. 2번 bring 또는 brought up independently. She can decide and do things in her own. 독립적으로 자라서 그녀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건가 봐요. 뭘 묻는지를 찾을까요? 사실은 분사 구문이었다면 bring in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ing 쓸래, pp 쓸래 지금 분사 구문 형태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bring을 썼다고 해서 틀린 비문은 아닙니다. 뭐 명령문으로 썼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명령문이면 지금 말이 안 돼. 독립적으로 자라라. 그녀는 혼자 결정하고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pp 쓸래 했어요. 똑같네? 분사구문이네. 근데 1번은 능동분사구문이었는데 2번은 수동분사구문인갑다. 누가 능수동 결정하지? 생략된 주어 she 찾아와야 하는데 그러면 그녀가 독립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키운 건 아니지. 키워진 거. 수동에 pp 분사를 써야겠구나. 2번은 전형적인 수동분사구문 물어봤네요. 3번 갈까요? All things considered, he is the Mr. Right man for my partner. 에이고, 띄어쓰기가 잘못됐죠? All things considered,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he is Mr. Right man. Right man이라고 하는 게 내 딱 맞는 사람, 배필 이런 뜻입니다. 내 파트너로는 딱 맞는 사람이었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 물어보는 거지? 분사인가? 고려된 모든 것들. 그는 미스터 라인맨이다. 이것도 안 되고요. 부대 상황인가? 형태가 안 맞네. 감정형 형사인가? 고려하다 생각하다가 감정형 형사인가? 그것도 아닌데. 지각동사? 아닌데. 사역동사? 아닌데.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긴 하지만 독립분사구문이네요.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주어를 살려두었던. 됐죠. 그러면 주어가 살려두었던 그러면 주어가 살아있으니까 얘가 능수동을 결정하겠네. 모든 것들은 지가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고려되는 거. 수동의 분사 PP. 선생님 이거 동사 과거형 아니에요? 과거형이면 안 돼요. 비문이에요. 왜냐? 만약에 얘 문장을 그냥 풀어서 쓴다면 모든 것들은 수동태로 쓴다면 비동사 PP가 있어야 해. consider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잖아. 수동태로 써야지. 그럼 all things are considered 이렇게 썼다면 괜찮을 텐데 비동사 PP도 아니에요. 동사 이디형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독립분사구문. 괜찮습니까? 자, 4번. Once learning 또는 learn the new language, we can easily forget it. 일단 새 언어를 배우면 우리는 그걸 쉽게 잊어먹는다.
마찬가지인데요. 뭐 묻는지부터.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요. once는 부사니까 묶어버려도 되고요. ing 쓸래 pp 쓸래 전형적인 분사구문입니다. 그럼 분사구문이니까 또 주어 찾으셔야죠. 주어 찾아갖고 가니까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워 능동의 ing. 됐죠? 5번. When asked to define jazz, he replied it promptly. 그랬습니다. when 묶으셔도 되고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는 주어 없고 ing 쓸래 pp 쓸래 했어요.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는 생략할 수도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했으니까 지금 이제 생략하지 않은 상태인 거겠죠. 5번도 그럼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인데 능동일까 수동일까? 생략된 주어를 찾아갖고 와 볼게요. 그가 재즈를 정의하라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했대. 그럼 얘 1인 2역인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했나? 말이 안 되는데 재즈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 받아서 그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질문 받아서 대답했다. 수동의 PP 분사 가야죠. 다르게도 풀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분사, 오류, 청정리를 한다고 한 거예요.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많이 얘기했죠. 에스크 타동사입니다. 더더군다나 기억 안 나십니까? 얘들아, ask랑 allow랑 advise랑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아이들은 ask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래서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 녀석들이야 했었습니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목적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에 PP 분사를 쓴 거 ask가 정답이네.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사에선 뭐 묻는 거지? 그러니까 분사 중에 부대 상황인가? 분사인가? 분사 구문인가? 감정요용사인가? 뭘 구분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누가 능수동 결정하는 거였지? 부대 상황이라면 목적어가, 분사 구문이라면 생략된 주어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하셔야 하고요. 막판에 해석이 헷갈리면 이게 장가? 탄가? 아직도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맛배기로 5개만 풀게. 다음 시간에 분사 5, 6까지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단문 연습 풀 거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 단문 연습. 그 나머지 단문 연습 왜 16강에 보충 자료가 있을 터이니 보충 자료 다운 받으셔서 문제 5개밖에 없는 그 수능형 문제에 답만 꼴라당 체크하지 마시고 1번 뭐 묻네, 2번 뭐 묻네, 3번 왜 틀렸네, 왜 맞았네 한번 고민해가지고 만나자고 부탁드린 거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처음으로 숙제를 내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예습을 하라고 부탁드렸고요. 이 정도는 지켜주실 수 있죠. 그럼 다음 시간을 끝으로 분사편 완벽하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형 문제 풀다 보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네. 옛날보다 많이 보이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뿌듯할 겁니다. 뿌듯할 때쯤 되면 이제 우리는 17번째 시간에선 관계사 잡으러 갈 겁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2가지 분사와 관계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 먼저 자료 다운받으셔서 예습해 오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16강 분사의 총정리에서 멋지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